좋은 모습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수가 강하려면 전차 장세라고 있었어요. 과거에 전기전자, 특히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얘네가 움직여야지 지수가 안정화가 되고 지수가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보다 강한 모습의 삼성전자, 현대차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 글로벌 증시 평균보다 계속 약했었는데 이제는 좀 강한 국면으로 보혜씨 왔어. 오늘 장은 3일 연속 올랐습니다. 특히 거래소 기준으로요. 그래서 장중 내내 좀 보합에서 왔다 갔다 마이너스 들어갔다가 플러스 들어갔다 했는데 장마감 한 20-30분 전부터 쭉 올라가면서 거래소는 거의 1% 가깝게 마감을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3일 연속 거의 한두 달 만에 3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지금 6월의 마지막 날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수요일, 목요일이 6월 30일이죠. 제 바람은 6월 30일까지 거래소와 코스닥이 계속 올랐어. 그럼 지난주 금, 월, 화, 수, 목 5일 오르는 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올라서 6월 한 달 동안 빠진 게 5일 동안 좀 그래도 회복이 돼야지 상반기의 결산, 우리 개인들의 실적도 그래도 상반기에 손해보긴 했지만 잘 버텼다, 또 희망을 안고 7월 1일 금요일장을 시작할 수 있겠죠. 참고로 7월 1일 하반기의 첫날인 7월 첫날이 이번 주 금요일이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7월 2일에는 제가 부산 강연회를 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50석, 300석 이 정도 규모로 지금 예약을 한 상태인데요. 거의 다 찼는데 지금 확인 차원인 거로 알고 있고 저희 스태프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못 오시는 분들이 한 30분 정도 생겨서 오늘 한 번 더 마지막입니다. 댓글 상위에 보혜씨가 이렇게 댓글 올리는 거에 링크 마지막으로 달 거고요. 그 댓글에 오늘 마지막으로 입력하신 분들에 한해서 마지막 참석 기회를 드리고, 요번에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부산을 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거든요. 많이 가면 2번. 그래서 올 가을이나 아니면 내년 봄, 여름에 다시 한번 뵐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수업 바로 지수가 어떻게 됐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3일 연속 올랐는데요. 3일 연속 오른 게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거래소 지수인데요. 장중시황에 썼는데요. 한 달 내내 떨어진 지수, 6월 초부터 정말 한 달 내내 이틀 연속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달 내내 떨어진 지수가 어제까지 이틀 연속 올랐었고요. 장중시황에서 한 달의 낙폭, 과대 낙폭, 이틀의 반등, 어느 게 커 보이는 시점이냐? 한 달의 하락이 커 보이는 시점이다. 그래서 오늘 좀 장중 반등해서 오늘도 상승 마감하길 기대한다, 기도한다 비슷한 말이죠. 기대를 했었는데 마감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거래소 지수 0.84% 상승 마감으로 끝났고요. 분 차트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한 3시부터 계속 끌어올렸고 종가까지도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상반기의 마지막을 그래도 좀 회복시키고 마감하고 싶은 여러 사람들의 바람이 하나로 지금 합쳐진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우리 개인들 뿐만 아니라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 기관들, 외국인들 사실은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고 끝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거래소는 이 정도 마감을 했고요. 차트상으로는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완전 역배열이고요. 이격이 많이 벌어진 완전 역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단기 급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보면 단기 급락했다가 다시 이격을 좁히는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그 좁히는 과정의 대표적인 이평선이 20일하고 61선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1선이 위치하고 있는 2500 또는 61선이 위치하고 있는 2600 정도까지는 반등을 줘야지 좀 이격이 좁혀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래소 지수의 위치는 완전 역배열, 이격이 벌어져 있고 벌어진 이격을 좁히려고 하는 과정. 그래서 1차 목표 한 2500 정도, 2차 목표 2600까지는 좀 그 사이까지는 올라줘야지 단기 벌어진 이격이 좁혀질 수 있지 않을까 평을 한번 해보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스닥은 오늘 마이너스 마감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도 명확해요. 뭐냐면 거래소는 이틀 연속 오르긴 했지만 2%대, 1%대에서 합쳐갖고 한 4% 올랐어요. 그런데 코스닥은 금요일과 어제까지 이틀 동안 거의 8%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이틀 동안 많이 올랐고 거래소는 이틀 동안 그 많이 오른 코스닥이 한 반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오늘 거래소는 반등 성공, 플러스 마감이 가능했고 코스닥은 플러스 마감까지는 못했고요. 아랫골이 만들고 거의 보합권 마감, 마이너스
마이너스 0.14%, 보합권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의 차트도 똑같아요. 거래소와 똑같고 벌어진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오면 좋은 차트고요. 그래서 1차 목표는 한 800 정도, 800에서 810 정도, 2차 목표는 한 850에서 한 860 정도, 역시 1차 목표는 21선이 될 것이고 2차 목표는 61선이 될 겁니다. 이번 주 또는 다음 주까지 그런 반등의 흐름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기대 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 한번 해보시죠.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는, 거래소 시총 상위에서는 지수보다 더 빠른 움직임 주는 애들이 있었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만의 약세에서 세 가지를 꼽자면 환율이 1,300원까지 올라갔던 거,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거, 세 번째는 삼성전자거든요. 왜냐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만의 약세가 끝나고 글로벌 약세에서 동반 약세는 어쩔 수 없지만 글로벌 약세라고 하더라도 글로벌 약세의 평균값 정도는 지켜줘야지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슬프지 않잖아요. 적어도 대한민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 평균값 정도는 가려면 그 세 가지 조건, 환율이 좀 안정 찾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오늘 1280원 정도까지 지금 1300원에서 이렇게 좀 내려가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매매 동향도 오늘은 외국인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선물 순계약이 많이 나왔거든요. 현 선물을 같이 봐야 되니까 나쁘지 않은 포지션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거래소 지수 평균값보다 좋아야지 그래도 우리나라 지수가 세계 증시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거래소 지수가 0.8%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1%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지수보다 더 높은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LG화학은 오늘 4%나 올랐습니다. LG화학 4% 상승, 삼성 SDI 2%, SK이노베이션 1.5, S51 3%, 정유화학주 또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괜찮았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관련주의 대장주죠. 원전 관련주들. LG이노텍은 자율주행 또는 메타버스와 같은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관련주의 대장주죠. 태양광 관련주의 대장주, 원전 관련주의 대장주, 자율주행의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 LG이노텍,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강세 보였다라고 시총 상위에서 볼 수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강했다. 삼성전자 이제 6만원 미만에서 오늘까지 거래일수로 8일째인데요. 6만원 회복 곧 할 것 같습니다. 59,400원입니다. 그 다음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가 1조가 안 됐네요. 오늘 거래는 좀 한산했습니다. 삼성전자 7,900억 거래됐고요. 어제 상한가 쳤던 노터스 오늘 마이너스 10% 나오면서 5천억 거래되면서 10% 하락. 이런 종목은 사실은 무상증자 재료 때문에 단순하게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기 때문에 단기 매매,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아닌 분들은 접근 금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KG ETS, KG 그룹주들, 현대차, 오히려 저는 거래 상위 종목에서 현대차가 눈에 띄네요.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1선, 61선 지금 거래소 지수는 아직 회복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현대차 그룹주들이 21선하고 61선을 빨리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슬라랑 아직은 당연하게 저도 당연히 공감하지만 견줄만한 위치는 아니지만 테슬라를 뛰어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전에 제가 그런 질문 받고 이런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자율주행 시대, 전기차 시대에서 테슬라만 보면 되지 다른 종목을 볼 필요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애플의 시대, 아이폰의 시대에서 갤럭시를 만든 삼성전자는 잘 나간 적이 있었고요. 지금 요즘에는 조금 국민주라는 오명을 쓰면서, 국민주라는 건 사실 나쁜 뜻이에요.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기 힘들죠. 그래서 어쨌든 애플 아이폰보다는 세계적인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갤럭시를 만드는 삼성이 있는 거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면 여성들 백은 다 에르메스하고 루이비통 빼고는 다 갖다 버려야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1등차가 있는 것이고 2등차, 3등차가 있는 것처럼 테슬라가 전기차의 1등차라면 현대차, 기아차가 2등 전기차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 애플이나 테슬라가 1등 자율주행차를 만든다면 현대와 기아차는 2등 자율주행차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최근 어제 오늘 지수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수가 강하려면 전차 장세라고 있었어요. 과거에 전기전자, 특히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얘네가 움직여야지 지수가 안정화가 되고 지수가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보다 강한 모습의 삼성전자, 현대차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 글로벌 증시 평균보다 계속 약했었는데 이제는 좀 강한 국면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느낌상으로는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3일 동안의 움직임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증시 평균값보다 못 미쳤던 약세장이 서서히 끝나고 오히려 이제 그 반대로 좀 더 강한 모습이 나오는 장이 오지 않을까? 그 근거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지수 평균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합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CS 베어링은 지난번에 무증 관련 권리락 나오고 밀렸다가 다시 상한가. 가스텔 바자, 의류업체죠. 지금 3일 동안 3일 반등 꽤 크게 나왔었고요. 공구음원은 신규 상장주에서 역시 얘도 무증 관련주인데 급등했다가 밀렸다가 다시 상승. 조선선제도 무증 관련주들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했었으니까 지금 상승률 오늘 탑10 안에 있는 종목들의 절반 이상이 무증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범양건영, 일성건설, 이화공영, 이런 종목들이 공통점이 당연히 공영, 건설 들어가니까 건설주잖아요. 그래서 건설주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기대 이하로, 왜냐면 원자재값 상승을 이겨내지 못하고 생각보다 좀 안 좋은 흐름, 원래 장이 안 좋았지만 그것보다 더 안 좋은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중소형 건설주들, 현대건설도 2% 올랐고요. 중소형 건설주들 반등 나왔습니다. 원자력 관련주들은 아직도 움직인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계속 움직여왔고, 특히 오르비텍이 약간 대장주적 성격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HRS랄지, LS 일렉트릭,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 전선, 전압, 전기, 원자력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수가 중요한 시기가 있고 종목이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그건 명확히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지수가 조정장일 때 좋은 종목을 선정하려고 노력하면 지수는 보합 위주만 내 종목이 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수가 중요할 때는 내 종목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지수 급락기에는 같이 떨어지고요. 또 지수 급등기에는 내 종목이 별로더라도 같이 오르고, 이런 현상은 심심치 않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거의 6월 20일까지 쭉쭉쭉쭉 빠졌던 지수 하락기에는 하루 오른 종목이 막 100개, 150개밖에 안 되고, 반대로 지난주 금요일, 어제까지는 상승 종목이 또 막 1,500개 이상, 2,000개 가깝게 되는 이런 장이 연출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그런 급등장은 아니고 급락작도 아니고 약간 보합장이었죠. 코스닥은 실제 마이너스, 거래소는 한 0.9% 상승이니까 완벽한 상승장, 완벽한 하락장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지수가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투자자들의 가슴속에 보이지 않는 불안감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이겨내야 됩니다. 저런 거예요. 우리가 야구 선수들, 특히 투수, 마운드에 혼자 있죠. 혼자 있는데 무사만루야. 근데 무사만루의 감독이 그 투수를 내리게 할 수도 있지만 매번 무사만루 실점기에 투수가 강판이 된다면 그 투수는 아마 유리 멘탈이 돼버릴걸요? 이겨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만약에 이런 하락장이 너무나 힘들고 무섭고 숨고 싶고 아무것도 보기 싫다면 앞으로 하락장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주식 하루 이틀 할 거 아니고 오래 하실 거고 10년 안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하락장도 이겨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 좀 우리가 이겨내고 다음 상승장에 큰 수익을 내도록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진짜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이샘서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우 샘사입니다. 6월 28일 화요일 11시 기준 장중시황입니다. 현재 거래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있네요. 11시 이전까지 플러스권을 맴돌다 음선 전환을 하면서 거래소 코스닥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마이너스 0.2%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0.7% 하락으로 양시장 소폭 하락하고 있으며 현재 미선물 지수나 아시아 증시도 약
보합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수 그래프상으로는 6월 한 달이 빠지고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이틀의 급반등에 따른 반락으로 보이는데 이틀의 급반등보다 한 달의 급락이 훨씬 커 보이는 시점이므로 크게 부담되는 조정이 나오지 않을 듯 보입니다. 거래소 시총상위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모두 3% 가까운 상승을 하다가 윗골이 만들다가 보합권까지 밀리는 부분이 가장 아쉽네요. 전체적으로 보합권 내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나솔루션, OCI 등의 태양광주,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의 방산주 동반 상승합니다. 코스닥 시총상위에서는 LNF, 에코프로 등이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에코프로 BM 6% 하락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입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 살펴보면 상한가 한 종목 없는 가운데 범양건설, 일성건설, 동신건설, 이화공영, 삼부토건 등의 건설주, 일부 철광주와 원전주 등이 오늘의 상승 테마로 보이네요. 긴 하락 후 짧은 반등이 끝나고 눈치보기 조정입니다. 눈치보기 이후 한 번 더 위로 치고 나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한 줄평, 영차 모델성공 투자 화이팅!